안녕하세요. 자유난원 서초반포점 백종순 원장입니다.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방광염은 방광 안쪽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합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높고요. 진료할 때 보면은 방광염 걸렸었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제 그러면 나도 걸렸었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방광염에 걸린 적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걸린 겁니다. 방광염 걸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이게 걸리면 평소랑 확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진짜 이상하다 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방광염 증상은요, 빈뇨, 배뇨통, 혈뇨 등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빈뇨는요,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어요. 막 30분에 한 번씩 가시는 분도 있고요. 밤에 자다가도 방광이 자극되고 소변이 마려워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방뇨가 동반되기도 해요. 절방뇨는 소변이 막 급한 거예요. 원래 성인은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와도 좀 참을 수가 있잖아요. 화장실에 이제 뭐 천천히 가면 되고, 바로 못 가면 또 참으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근데 절박뇨가 있으면 그게 안 돼요. 마렵다 하면은 막 급해가지고 바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광염에 걸리면 진짜 힘든 게 배뇨통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들 하세요.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요도라고 하는데요. 소변을 보면은 이 요도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따끔따끔하고 막 아픈 거예요. 식은땀이 날 정도로 힘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요. 소변 색이 좀 탁한 경우도 있고, 소변을 봤는데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염이 왜 생기느냐, 왜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자, 방광은 이렇게 생겼어요. 풍선 같아요. 속이 비어 있죠. 여기가 방광이고요. 여기 연결된 길쭉한 부분이 요도. 여기로 소변이 나오는 곳이고 여기가 요도 입구가 됩니다. 방광염은 대부분 요도에서 방광 쪽으로 세균이 타고 올라가면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로 세균이 들어가서 쭉 위로 올라가요. 상행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광 안쪽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세균들이 방광 점막에 염증을 막 일으켜가지고 방광 점막이 충혈되고 붓고 막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그리고 막 방광에 자극이 되니까 자꾸 소변이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점막에 출혈까지 생기면 그게 이제 소변으로 같이 나오니까 혈뇨가 되고요. 세균에 노출될 기회가 많으면 방광염 잘 걸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성관계를 하고 나면은 방광염이 잘 와요. 이제 심지어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신혼여행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부부관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때 방광염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해외로 많이 가시니까 약이 준비가 안 되면 막 고생하고 그러시죠. 여성이 남성보다 방광염에 더 잘 걸리는 이유는 신체 구조 때문이에요. 여성은 요도 길이가 남성보다 훨씬 짧거든요. 제가 그린 이게 이제 여성의 구조예요. 여성의 요도 길이는 4cm 정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남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제 옆모습인데요. 남성의 요도는 이렇게 길죠. 한 2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막 구부러져 있습니다. 모양이 엄청 차이가 나죠.
아까 방광염이 주로 요도를 통한 상행 감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균이 이 통로를 지나서 방광까지 도착을 해서 염증을 일으켜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가 쉽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여성이 쉽겠죠. 이렇게 한 번에 휙 들어갈 수 있는데 남성은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고 엄청 길어서 방광까지 도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방광염에 훨씬 더 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방광염에 걸리면 우선 항생제로 치료를 해요. 근데 이게 한번 치료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자꾸 재발을 하거든요. 약 먹고 나았네?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또 걸리고, 치료하고 나서 잊을만 하면 또 재발하고, 이렇게 자꾸 걸리면은 방광염이 만성이 된 거예요.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에 걸리면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매달 염증이 생기거나 심하면은 뭐한 달에도 여러 번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안 낫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까 여성은 요도가 짧고 직선이라서 세균이 쉽게 침입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균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다 염증이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방광염에 한 번도 안 걸린 분들은 그러면 세균이 전혀 침입을 한 적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광에 균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죠. 원래는 다 대비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균이 들어오면은 방광이 배뇨를 하면서 균을 배출시켜 버려요. 물살에 휩쓸리듯이 염증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얘네가 쫓겨납니다. 또 방광 점막에는 자체적으로 세포성 면역 기능이 있어서 침입한 세균들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주죠. 건강한 상태라면은 이런 경비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문제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는 또 엄청 받고 일도 많아. 막 그래서 막 야근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뭐 시험 준비하느라고 종일 앉아 있고 막 안 일어나요. 막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컨디션이 안 좋겠죠. 근데 면역력이 좋을까요, 이때? 그럴 리가 없죠. 안 좋죠.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근데 그때 세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바로 쉽게 방광염에 걸리는 거죠. 우리가 무균실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세균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로 몸에 들어온 균을 제거를 해도 금방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여전히 방어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또 걸리죠. 그래서 바로 재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다 같이 나가서 놀았어요. 근데 놀고 와서 우리 애만 감기에 걸렸네?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 애한테만 들어온 걸까요? 아니죠. 다 같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었는데 딴 집 애들은 다 잘 이겨낸 거고 우리 애는 싸움에서 진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겨내질 못해서 감기에 걸린 거죠.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면역력이 약한 겁니다. 방광염도 똑같아요. 여성은 구조상 요도 입구랑 질 그리고 항문이 가까워요. 그래서 감염의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방광염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한 번 정도 염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두세 번, 뭐 아니면 뭐 그 이상 자꾸 재발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면역력의 문제인 거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균을 죽이는 게 마이너스 치료라면은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플러스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한의원에서 하는 방광염 치료는
플러스 치료와 마이너스 치료가 병행이 돼요. 이제 천연 소염 작용이 있는 약침이나 한약재로 염증을 없애면서 동시에 방광 점막이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아랫배가 차거나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복부랑 골반 순환을 돕는 치료도 병행을 해야지만 방광염 증상도 호전이 되고 재발 주기도 점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안 걸리는 데까지 그렇게 치료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